뭐 이런 걸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할 때 페리카다이티스 문제를 풀 때 뭘 줬는지 여러분들한테 페리카다이티스 여러분 보고 맞추라고 할 때 그게 뭘 많이 주게요? 심전도지. 심전도. ST 엘리베이션 있고 이런 거 있어요. 나와요. 아, 심전도 당연히 찍어야겠죠. 심전도, 심장 초음파 이런 거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굳이 하나 더 고르라 그래서 뭐 엑스레이 이렇게 답이 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하여간 이 두 번째 문장은 꼭 기억하세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36세 여자가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 통증은 왼쪽 가슴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왼쪽 가슴이라 그러면 심장을 떠올리기 마련이고요. 어깨로 퍼지는 양상이었다. 이것도 심장을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뭔가 이 환자는 심장 때문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써있죠. 누우면 심해졌다. 써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페리카다이티스. 심장인데 누우면 심해져요. 페리카다이티스. 왼쪽 앞가슴에 마찰음이 들렸다. 이거는 이제 프릭션 럽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페리카다이티스. 비슷한 표현이고요. 이 문제도 3개 고르라.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심전도, 심장 초음파, 엑스레이. 답이 1번, 3번, 6번 뭐 이런 겁니다. 6번하고 10번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번, 3번은 쉽게 맞추는데 가슴 엑스레이, CT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6번이죠. 엑스레이랑 CT 중에 고민이 계신다면 엑스레이가 답입니다. 하나만 고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엑스레이 안 찍고 CT 찍을까? 밑에 문제입니다. 35세 남자가 10일 동안 가슴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왔다. 통증은 누워있거나 누워있으면 악화된대요. 근데 언제도 악화된대요? 음주나 과식 후에 악화됐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요. R타입은 2개씩 묶여 나오잖아요. 그 묶여 나오는 것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예요. 두 문제의 제목은 하나예요. 헷갈리면은 항상 안 좋아하지만 복시 문제 풀 때는 제목을 알아야 돼요. 제목. 항상 그게 중요해요. R타입을 풀 때도 2개가 묶여 있으면 이 2개의 공통된 문제를 왜 굳이 묶어서 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위에 거 보시면 가슴이 아파서 왔고 페리카다이티스. 밑에 문제를 봤는데 가슴이 아프니까 흉통이라는 R타입이겠죠? 흉통이라는 제목이 R타입이에요. 근데 역시나 보면 누웠을 때 어때요? 심해지는 환자를 놓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세에 따라 흉통이 변하는 병이 2개가 있어. 그게 뭐랑 뭐니? 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또 스타일을 바꿔내면 2개 골라봐 라고 내기도 해요. 그럼 답이 페리카다이티스랑 GERD 이게 모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문제 자체가 이해가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38세 남자가 2주 전에 새벽에 가슴이 아프다고 병원을 갔다. 사실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 여러 번 시험 문제 새벽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일본으로 떠오르는 병은 베리언트 엔진하긴 해요. 워낙 새벽에 가슴이 아픈 병이거든요. 베리언트 엔진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로 술 마신 다음날 새벽에 아프대요. 이것도 베리언트 엔진이에요. 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좀 있긴 해요. 두 번째 보면 술 마신 다음날 아픈 건 그런데 가슴이 어떻게 아프대요? 타는 듯이 아프대요. 근데 우리가 엔진화를 표현할 때 타는 듯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쥐어짜는 것 같이, 누르는 것 같이 표현하지.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프다는 하트번은 주로 어떤 병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GERD지. GERD.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엑셀 별거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예요? 술 마신 다음날 새벽에 가슴이 아플 수 있는 병. 아까 하나 떠오른 건 뭐였어요? 베리언트 엔진화는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건데 굳이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프대요. 그럼 하나 더 고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GERD지. 고른다면 4번, 5번 뭐 이런 거야. 실제로 저렇게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깨는 환자들에서 진단이 되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베리언트 엔진화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 확인을 해보려면 복잡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이렇게 외래 오면 새벽에 가슴이 아파서 깨어나는 환자들이 종종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둘 다 가능해요. 밸런트 인상의 사람들도 있고요. GRD 인상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밸런트 엔지니어가 의심이 되면 무슨 검사를 해요? 검사 이름. 그거 뭐 어코노빈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에 안 좋아서 하는 거. 그것도 하고 GRD를 확인해 보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요? 24시간 또 pH 모니터링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새벽에 깰 때 정말 리플렉스가 생기는지 그 시간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환자가 입원해서. 52세 남자가 1시간 정도 가슴이 아프다는 병원에 왔다. 1시간 됐대요. 나이도 52세고 통증은 왼쪽 목과 왼쪽 팔로 뻗친다고 하였다. 오, 이거 심장이죠. 심장이고 1시간 됐대요. 뭐 8번이죠. 8번 말고 떠오르는 게 별로. 7번일 수도 있긴 한데요. 7번인지 8번인지는 심전도 같은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심전도를 봤더니 2, 3, AVF, ST 엘리베이션이 있죠?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거 볼 수 있겠지? 두달 전인데요. ST 엘리베이션 MR입니다. 16회증. 네. 그렇습니다. 흉통은 사실 흉통이라는 제목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자세에 따라 변하는 거 이런 특별한 것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어차피 강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과에 9개 분과가 있는데 9개 분과 중에서 증상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분과는 소화기예요. 소화기는 정말 앞에 이 증상 얘기하는 게 거의 약간 과장하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소화기는 증상이 너무너무 나머지 분과는 주로 강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신입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 되게 짜증나는 주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 오면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실신인데 원인이 그러니까 진단을 맞춰봐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답은 2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소베이가 시코피고요. 하나는 기립성 저혈압.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CPX 준비해보면 맨날 이거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신이 나온 경우가 또 있긴 한데 그거는 이게 실신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부정맥으로 나올 수 있죠. 아예 막 부정맥을 주고 아예 심전도도 부정맥을 다 주고 환자가 실신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는 있죠. 근데 그때는 이미 심전도를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원인이 이미 심장이야 라고 얘기를 줘요. 심전도도 안 주고 그냥 히스토리만 주고 실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베소베이가 시코피거나 기립성 저혈압이거나. 근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나이에 따라 그냥 극명하게 갈리죠. orthostatic 하이포텐전은 주로 노인에서 많고요. 그리고 베소베이가 시코피는 아무래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젊은 사람을 많이 줍니다. 젊은 여자. 그리고 생기는 상황도 뻔하잖아요. 베소베이가 시코피 뭐 오래 서 있다가 갑자기 미식거리면서 정부 증상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식 노지아 이런 거 토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줄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당연히 뭐 일어나면서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실신을 여러분한테 주고 검사를 물어보면 일단 심전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 의심되는 심전도는 해요. 근데 이 심전도는 너무 기본이라서 여러분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심전도는 한 거예요. 했다고 말을 주거나. 심전도 말고 어떤 검사를 좀 추가로 해서 베소베이가 시코피를 진단해 볼래? 라고 하면 그게 헤드업 테스트죠. 베소베이가 시코피를 진단하는 검사는 헤드업 테스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굳이 하나를 더 고르라고 하면 24시간 심전도인 홀더까지 고르시면 됩니다. 안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왜냐면 이게 제가 안 나올 거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놔둔 이유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제 공개된 첫 해니까 진짜 오래되네. 2012년이에요. 아, 12년. 네. 공개가 그때 처음 됐어요. 2012년 1월 달에 아마. 2012년 문제예요. 그때 첫 공개된 첫 해에 나온 문제인데요.
그때 이 내용이 나왔어요. 되게 어렵게 어려운 내용. 근데 당연하지만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나온 문제는 다시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신코피의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카디오 이니비터리 타입이랑 바소 디프레서 타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타입에 따라서 기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카디오 이니비터리 같은 경우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소 디프레서 타입은 교감 신경이 억제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트레이트를 보시면 돼요. 하트레이트. 일반적인 베스베라 신코피는 거의 대부분 카디오 이니비터리 타입이에요. 바소디프레서는 거의 없어요. 카디오 이니비터리 타입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디오 이니비터리 타입은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돼요? 베스베라 신코피 환자들 보면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되게요? 느려져요. 50회, 40회, 30회가 이렇게 되면서 일식을 잃어요. 바소디프레서 타입은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는 게 아니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레이트는 오히려 빨라져요.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카디오 이니비터리, 오히려 빨라지는 게 바소디프레서에 따라 기전이 달라. 이외에 이제 그래요. 33세 여자가 의식을 잃었었대요. 출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울렁거리면서 의식을 잃었대요. 금방 회복했고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대요. 베소베이는 신코피.